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이게 요즘 정말 큰일이죠. 이스라엘하고 이란. 네,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아주 그냥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만 좀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2025년 6월 13일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또 군사기지를 공습하면서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오랫동안은 사실 직접 충돌은 피해왔잖아요, 두 나라가.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 특히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목표는 이 배경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선 제일 최근 상황부터 볼까요? 6월 13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소식.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보면요, 전투기가 수십 대 동원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탄즈 핵시설 포함해서 이란 안에 군사 목표 수십 곳을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 혁명 12대의 호생인 살라미 총사령관 같은 군 고위급 인사들이나 핵 과학자들도 사망한 걸로 전해지고요. 혁명 이후부터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쭉 직접 싸우기보다는 시리아나 레바논 같은 다른 나라에서 대리 세력을 내세워서 싸우는 방식, 그런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던 거죠. 근데 이게 2023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봉역한 이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2024년 4월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고, 또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렇게 직접 부딪히는 일이 몇 번 있다가 이번 6월 공습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넘지 않으려던 선,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BBC 코리아 같은 데서 분석하듯이 이란은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이스라엘은 이란 핵 개발이나 헤즈볼라 같은 세력 지원을 정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요. 이 해묵은 갈등이 결국 터진 거죠. 아, 그렇군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네요, 그럼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 대해서 이란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대규모로 군사보복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 발사했다고 해요. 물론 이스라엘 측은 아이언돔 같은 방어 시스템으로 상당수는 막았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요. 그러면서도 민간 지역 피해를 주장하면서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재보복을 예고한 형태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이런 군사적인 긴장이 딱 터지면 경제는 바로 반응하잖아요. 특히 국제 유가 엄청 출렁했다면서요.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를 보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6월 13일 하루 만에요. 국제 유가가 7% 넘게 급등했어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죠. 이것도 7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동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특히 이란이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한 32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 주요 산유국인데, 이란의 생산이나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 퍼진 거죠. 와, 하루에 7%면 정말 큰 폭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100달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글로벌 이코노믹 보니까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서 그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실제 이란의 석유 생산이나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라자드 같은 분석 기관에서는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 이거 완전 핵심 통로잖아요. 여기를 봉쇄하면 12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유가뿐만이 아니겠네요. 금융시장 전체가 좀 불안하겠어요. 뉴욕 증시도 확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보면 같은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1% 이상 떨어졌고요. 특히 다우 지수는 1.79%나 빠졌어요.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경해지니까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 이상 하락했고요. 반대로 엑소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업체 주식은 또 올랐죠. 그리고 그 시장의 공포심리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VIX 있잖아요. 이것도 15% 이상 급등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이거 불안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안할 때는 사람들이 보통 안전자산 찾게 되잖아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네, 맞아요.
글로벌 이코노믹 보니까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또 달러가 좀 약세일 거라는 전망이 맞물리면서요. 6월 13일에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444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세계금위원회 WGC에서도 이런 시기일수록 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피난처로 역할을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한때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불렸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좀 어떤가요? 이게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세계금위원회 전문가 존 리드라는 분이 글로벌 이코노미 인터뷰에서 좀 흥미로운 지적을 했더라고요. 암호화폐가 골드 2.0이다 이렇게 마케팅은 되지만 실제 성격은 금이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은 위험을 피하는 투자처로 인식이 되는데 암호화폐는 오히려 주식 같은 위험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보면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비중은 줄이면서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거든요. 유럽중앙은행 ECB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중앙은행 보유자산 중에서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2위, 한 20% 정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국제유가나 금융시장, 또 안전자산 논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쭉 한번 훑어갔습니다. 수십 년간의 그 그림자 전쟁, 이게 끝나고 이제 직접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동뿐만 아니라 진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인 것 같아요.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이 갈등,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기가 단순히 단기적인 충격, 이걸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시장이나 글로벌 공급망, 더 나아가서는 세계 질서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